네, 사례 엑스노트 자료 9페이지에 나오는 예제 1 영장 없는 체포와 함정수사. 자, 오늘 풀어본 문제하고도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영장 없는 체포에 대한 거,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그 다음에 함정수사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의 구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함정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함정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으면 체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질문이 이제 체포는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보통 답안지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체포는 적법하냐 했을 때 함정수사를 쓰고 뭐 문제점 다음에 함정수사를 쓰고 그 다음에 체포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안 해결로 넘어가는데, 저는 역으로 체포를 먼저 쓰고 물어보는 말, 그 전에 나오는 함정수사를 쓰는 게 실제 점수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면, 이제 함정수사가 적법하고 체포도 적법하면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별 의미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체포는 당연히 위법하다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는 위법하다 하면, 체포가 적법하냐 물어보면 체포의 요건과 절차도 배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다 써야 되는데, 항상 외견상 이 체포를 위에다 쓰면은 요건 절차가 이 자체로 적법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행하는 절차, 함정수사는 어떠하냐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쭉 끌어서 함정수사를 쓰고, 함정수사가 만약에 위법하면 체포는 형식적으로 적법한데, 그러나 선행하는 함정수사가 위법하니까 함정수사의 위법성 때문에 당연히 위법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함정수사부터 쓰면 함정수사가 위법하다, 그리고 체포를 쓸 때 만약 함정수사가 적법하다면 체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봐야 된다 하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비율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말, 그러면 이제 이 비슷하게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불신검문을 하고, 불신검문의 일환으로 뭐 소지품 검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지품 검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압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압수가 외견상 적법한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때도 어떻게 이제 압수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불신검문을 써서 소지품 검사가 위법해서 압수도 당연히 위법하다, 이런 형식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영장 없는 체포와 함정수사에서 마약 일제 단속기간 중 마약 밀매업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에 잠복하였고, 상습 복용자 A를 만나서 마약 판매하는 자를 접선해달라 의뢰해서, 자, 함정수사입니다. A를 통해 갑과 연락이 되었고, 갑이 나타나 돈을 받고 알약을 주는 순간 체포했다. 이 체포는 적법하냐 라고 물어봤고, 이건 우리가 오늘 풀어본 문제, 적법한 함정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둘 것은, 일단은 목차는 뭐 이렇게 체포, 그 다음에 선행하는 함정수사 차근차근 목차를 건드리면 되고요. 영장 없는 체포에서 현행범 체포, 명필비 해서 항상 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이 요구되고, 절차적 요건으로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정도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란다 원칙은 나중에 이제 풀어 쓰기 위해서 두 가지로, 제가 앞부분에다가 두 가지를 붙여놨는데, 미란다 원칙은 기본적으로 변기사유, 피의사실 체포 이후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있어요. 미리 고지하는 게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붙들거나 피의자가 저항시, 이것을 그냥 도망 또는 저항시라고, 이렇게 저항시, 꼭 도망 저항에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례 보니까 막 갑자기 마약을 삼키려고 막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긴급 상황 시에는 제압하거나 제압 이후 지체 없이 고지한다.
지체 없이 고지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설문에서는 이 현행범 체포는 명필비 요건을 갖춘 것 같고요. 그 다음 긴급 체포도 최소한 이 정도부터 중상 필긴,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혐의와 상당성은 항상 객관적 혐의, 더 들리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무죄 추정을 깨트릴 만한 고도의 개연성까지, 체포의 필요성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긴급성은 이렇게 피자를 우연히 만난 경우 같이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중상 필긴 해서 외워두는데, 나중에 가면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은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니까 요건을 늘리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긴급성은 요건을 늘리려고 하면은 갑자기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이 표현을 좀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또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마약류 관련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해서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사안 적용해서 일단 적법한데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신병확보 절차에서 선행 절차 위법 시 후행 절차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선행 절차의 위법성은 여기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건 뒤에 가서 또 정리되어 있으니까,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신병확보 절차에서 선행 절차 위법 시 후행 절차는 당연히 위법하다. 그 다음 뒤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래 이 문장 가운데서 가운데만 쏙 빼가지고 이용해 왔어요. 그래서 선행하는 함정수사의 적법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추가로. 그래서 함정수사의 법적 성격은 사실 시험장에서 좀 급하면 안 써도 괜찮습니다. 1점, 많아야 1점, 0.5점만 배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제수사설과 임의수사설이 있는데, 키워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의 함정수사는 임의사로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자,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다. 바로 자, 기회제공형은 적법하나 범위유발령은 위법하다는 주관설,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한 경우 위법하다는 객관설. 자, 범위유발 여부 불문하고, 그 다음에 범위유발령 함정수사는 당연히 위법하고, 그 다음에 기회제공형이라도 사술계략 사용 시 위법하다는 통합설이 있고, 자, 그 다음 우리 판례는 이건 필수예요.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뒤에 이것은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면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사술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해서 좁게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검토까지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단순히 기회만 제공한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칙 주관설. 그러나 범죄의 진흥과 은밀화 고려 시 사술계략 사용된 경우로 제한, 판례처럼. 그래서 단순 기회 제공형, 설령 범위가 유발되었다고 보더라도 사술계략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피가 행한 함정수사는 적법하고, 그래서 체포도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 전제로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함정수사가 위법한 경우는, 함정수사가 위법하면 이렇게 써요. 어떻게? 갑에 대한 체포는 외견상 현행범 체포라든지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선행하는 함정수사가 위법하므로 체포 역시 당연히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뒤틀어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함정수사에 대한 정리,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의 어떤 요건과 관련해서 간단한 정리 등을 봤고요. 꼭 이 정도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설문 2로 가서 두 번째도 오늘 본 사례하고 비슷한데,
바로 절도 사건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을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이 사실관계도 기억해서요.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검거하기로 개혁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 제공형이 아니다. 끝까지 읽어보라. A가 을을 만나 함께 절초하여 한몫 잡자고 권유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터라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 집요하게 부탁. 그러면 이것은 거절했는데 했으니까 범위 유발이다 라고 보시고,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소했을 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논하라.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바로 이제 함정수사와 관련해서 적법한 거냐라고 해서 앞에 임의수사설, 강제수사설, 일정 범위, 신의칙 위반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임의수사로 허용된다고 봤고, 그 다음에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그냥 주관, 객관, 통합설,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라고 했고,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범위가 유발되어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죠. 그리고 검토까지.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서 위법한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로 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바로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를 어떻게 보냐. 학설은 무공면가, 크게 학설을 가벌설 이렇게 해서, 가벌설에는 뭐 연결성을 해야 해서 무죄, 그 다음에 공소제기가 무효, 공소기각, 처벌조건 상실, 그래서 면소 판결. 이건 일본의 견해라고 했고요. 함정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뭐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 이게 가벌설. 그래서 무공면가. 여기 위쪽은 가벌설이 아니라 불가벌설이 이제 무공면, 무죄, 공소기각, 면소. 이 세 가지 견해가 있고 그 다음 가벌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무공면가를 그냥 쭉 붙여 쓰는 것도 준비를 해 두시고요. 판례는 바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원래 판례 원문은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하여 범위를 유발시킨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서 형사소송법 327조 2호를 그대로 갖다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이걸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검토는 위법한 함정수사는 키워드를 딱 잡아서 신의칙 위반, 그래서 적법 절차 침해 따라서 그에 기한 공소제기 절차는 적법 절차 헌법 12조 1항에 위반하여 무효. 공소기각 판결설이 타당하다.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똑같이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설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무로 가겠습니다. 바로 최면수사, 신종수사기법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신종수사기법은 최면수사가 있고, 자, 최면수사는 참고인, 이제 목격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거. 이 목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동의어도 실제로 번호판 생각나게 하는 거, 최면수사가 진행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허용된다고 보면 임의수사로 된다. 안 된다. 피의자를 몰래 최면수사하는 건 안 된다. 그럼 이때는 강제수사로 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강제수사서 영장주의 예외 막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강제수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고문을 치면은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로 나누면 고문은 강제수사입니다. 그러나 헌법 12조 2항의 고문금지에 비추어서 절대적으로 불어대죠. 자, 그 다음에 맞추분석. 분석하면 강제수사입니다. 그러나 인격의 분열을 초래해서 절대적으로 불어댄다. 그래서 피의자에 대한 것은 강제수사인데 어떤 인격 분열 초래해서 절대적으로 불어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미행. 미행도 우리가 그냥 임의수사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사법시험에서 탐지견 조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탐지견 조사도 임의수사로 쓰고, 이렇게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 인생 편하게 임의수사로 가고, 여기는 이제 좀 일반론으로 가요. 이 사례 말고 미행 같은 경우는 일반론으로 되냐 안 되냐. 미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강제력 행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기는 하지만 강제력 행사도 없고 기본권 침해가 경미하니까 임의수사 아니겠냐.
목격자에 대한 체면 수사도 일반적으로 뭐 동의를 얻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기본권 침해 정도가 어떤 적고, 그 다음에 형사소추 필요성 때문에 임의수사로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을 이렇게 이제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법적 성격 다음에 정당성. 이 정당성은 수사 비례 원칙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수사 비례 원칙과 관련해서 뭐 갑도 넣고 A도 넣고 해서 이 사안의 특수성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최면 수사로 가서 먼저 최면 수사관의 법적 성격에서 항상 정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법적 성격,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 두 번째 그 한계를 준수하는데, 임의수사는 비례원칙, 강제수사는 영장주의와 비례원칙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기준 항상 정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의 존부에 따르는 형식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적법 절차 기준설도 존재하나, 그러나 강제력의 행사 여부나 그 다음에 의사의 반환한지, 의사 여하,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실제 이렇게 학설이 대립함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다 해요. 법률도 보고, 기본권도 보고, 강제력도 보고, 의사의 반환한지도 보고 다 봅니다. 그래서 밑에 사안 적용 A에 대한 참고인에 대한 최면 수사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동의도 있고 직접적인 강제력도 없어서 임의 수사.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최면 수사는 뭐 몰래 촬영하기도 하고, 비록 직접 강제력은 없지만 신체의 자유, 인격권 침해, 그래서 강제 수사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최면 수사의 정당성 A의 경우에는 임의 수사는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임의 수사. 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임의 수사를 하여 무제한 안 되고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만,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해야 된다. 즉 수사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해놓고, 어떤 형사소추의 필요성 유일한 목격자 동의 비례 원칙 준수했다. 자, 그 다음에 갑에 대한 것은 강제수사. 이거 하나만 외워주세요. 선량 영장을 발받아도 인격을 초래하는 위법 수사로서 절대적으로 불허된다라고 했고, 이러한 체면 수사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술거부권 침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도로 키워드를 쫙 몰아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죄가 이제 미행이 나오죠. 이 미행이나 탐지견 조사는 똑같아요. 앞에 이렇게 법적 성격, 형식설이나 적법 절차 기준설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실질설로 가야 되고, 미행은 의사에 반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직접 강제력, 기본권 침해 경미하니까 임의수사다. 미행의 정당성 똑같잖아요.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수사비례 원칙. 그래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소재 불분명하자 애인을 미행을 한 거기 때문에 비례성을 원칙을 준수한다. 이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수사기법, 탐지견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탐지견을 통한 조사도 일단 실질설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일단 보고요. 탐지견이 이제 마약 탐지견, 그 다음에 수사 비례 원칙, 뭐 특정 사안을 잡아가지고 이건 수사 비례 원칙 준수해야 되는데 뭐 준수했다, 하지 않았다,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 예제사에서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 예외를 일찌감치 넣는데, 이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앞쪽 파트에 보충해가지고 사례 엑스노트 앞에 정리도 되어 있고, 제가 사례 강의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을 잡고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적인 압수라고 하는 게 엄청난 키워드다 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답안 쓰는 것 이외에 실제로 논점을 놓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216조 1항 1호, 216조 2항, 218조 조문 3개 날리고 그 다음 무엇부터 보라 그랬어요? 장소에서 체포로. 그래서 장소에서 이 범죄 장소냐 체포 현장이냐 봐서 두 가지를 날릴 수가 있어요. 체포 현장이 아닌 거 216조 1항 2호, 범죄 장소가 아닌 거 216조 3항 날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체포로 봐가지고 긴급 체포가 성공해야만 된다는 게 217조 1항인데 이게 안 되면 또 이거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개에서 일단 장소에서 체포를 크게 날릴 수 있는 거 크게 날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문제 보면 살인사건을 수사한 사경피는 항상 이제 문제에서 시간이 나오면 이걸 시간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 노량진동에 소재한 오락실에서 갑을 적법하게 긴급 체포하면은 이 표현도 잘 살려줘야 돼요. 사례에서 적법하게 압수했다, 적법하게 긴급 체포했다. 그러면 안 써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안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긴급 체포의 요건을 따져보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건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체포 직후 1시간여가 경과한 지점에서 관악구 대학동에 소재한, 그러니까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차이가 이제 발생하고, 갑의 집으로 가서 범행에 방안을 수색 칼을 압수했다. 압수를 마치고 집을 나오려는 순간, 이거 20시니까 이거 한밤이네, 한밤. 거실 테이블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고, 필로폰, 뭘 또 해서 살인사건인데 필로폰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이후 지체 없이 구속 칼과 필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 자, 검사가 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면 칼과 필로폰의 증거 능력은 있느냐 물어봤는데, 자, 일단 질문이 이 압수 절차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통 대답해요? 증거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를 따지지 말고 눈 딱 감고 위수중부터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수중에서 두 가지 여기도 정리해놨습니다. 성질 형상 불변론하고 그 다음에 증거배제 기준. 야, 증거 능력 있느냐 물어보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원래 물건은 위수중 상관없으니까 따져볼 필요가 없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반박하는 거. 두 번째, 야, 조금만 위법이 있은 것은 넘어갈 수 있어. 작은 위법은 중대한 위법이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런 의미로 증거배제 기준,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앞에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 절차로 이제 들어가는데, 압수 절차에서는 일단 조문 색인, 먼저 조문을 색인하고, 그 다음에 개별 조문에서 시대장우를 봐야 돼요. 시간, 대상, 장소, 사후영장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수사 단계 강제적인 압수, 이거 맞아요. 3개 조문 지웠어요. 자, 장소 한번 봅시다. 어디서 체포했어? 노량진에서 체포했어요. 근데 압수는 신림동에서 했다. 그래서 여기서 체포 현장은 아니다. 범죄 장소도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마약이 좀 걸린다 이거예요. 소량의 필로폰. 마약은 단순 소지도 범죄다 보니까 우리가 걸려요. 그래서 얘는 좀 남겨놔. 체포 현장이 아닌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긴급 체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217조 1항 체포에서는 217조 1항. 그 다음에 217조 1항은 원래 제3의 장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위수중, 그 다음에 증거배제 기준에서 종래 판례는 이른바 성질영상 불변론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에는 여러분 위수중이라고 쓰면 되고요. 위수중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을 통해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좀 줄여서 2를 폐기하였다 이렇게 바로 가면 되고, 생각건데 308조의 2는 배제되는 범위를 진술증거에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문제에서 산정형까지 집어넣어 버려요. 칼과 필로폰과 같은 비진술 증거에도 위수중은 적용된다. 이렇게. 이것도 위수중 이렇게 써서. 자, 그 다음 증거배제의 기준도 실전에서 90%는 이 정도, 308조의 2는 이것까지 다 외우기는 해줘야 돼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까지 외우기는 하되, 뒤에 헌법 12조 1항에 적법 절차 원칙을 증거배제 기준, 그래서 이의경량을 통해 그냥 여러분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만 가도 되고요. 적법 절차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 위법까지 가도 좋고요. 그래서 본질 침해 시 증거 능력이 배제되게 되는데, 자, 수집 절차의 적법성, 항상 압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일단 이건 이제 기본적인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기 때문에 없이 이루어진, 자,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 압수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설문의 압수는, 그래서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 압수는 조문 3개. 피의자 수색하는 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 이미 제출물 압수를 지우고, 또한 체포 현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체포 현장을 지워버리고, 216조 3항도 참 생각 같아서는 지워버리고 싶은데 가끔씩 이 마약 소지와 관련한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216조 3항. 항상 실전 답안에서는 조문을 간략하게 먼저 씁니다. 실전 답안은 이렇게 조문 간략히. 범행 중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고 지체 없이 사후영장. 살인죄 칼은 살인의 실행 중 실행 직후의 범죄 장소가 아니다. 아웃. 그런데 필로폰은 단순 소지도 범죄이기 때문에 갑의 집이 범행 중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미 긴급 체포가 된 상태여서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긴급 체포됐고 피의자는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긴급성이 없고 영장 받아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216조 3항 마약 소지, 마약을 우연히 발견한 마약과 관련해서는 (216조 3항으로) 해서 충족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일반적,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같은 국가는 마약의 단순 소지는 처벌하지 않아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미국 같은 국가는 마약의 투약은 처벌하는데 소지는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마약을 소지하지 않고 어떻게 투약할 수 있을까? 바로 미국의 클럽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삐끼들이 있어가지고 벌리라고 해서 입에다 마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삐끼만 소지, 삐끼는 걸리면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죠. 그러나 투약하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구 국가들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의 소지를 몸에 소지하는 것 정도가 마약 소지, 휴대하는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형법 판례보다 보면 천장에다 붙여놔도 소지래요. 욕실 천장에 붙여놨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 뜯어가지고 거실 천장으로 옮겼다. 2개의 마약 소지죄가 성립한다. 이런 식의 판례가 있어서 이걸 공부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장에 붙여놓고 집안에 놔두면 소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들도 이제 외국에서 많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공부하면은 우연히 발견한 마약을 소지죄로 우유라는 세계적인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맥락하에서 그냥 느낌상 우리나라에서도 집안에 있는 것을 단순 소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참고로 어떤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 개념을 좀 달리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교수님들의 태도에 맞춰서 날려줘야 되는데 뭘로 날리냐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날릴 수 있는 게 긴급성이 결여됐다. 사실 긴급체포가 돼 있으면 잡았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지. 긴급체포가 안 됐고 도망을 가버렸다. 집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망간 경우도 기다려도 되잖아. 폴리스라인 치고. 그래서 긴급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긴급성 결여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긴급성이 없다로 해서 이 마약의 소지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17조 1항으로 가서 이것도 조문,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 체포시로부터 24시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영장은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에 뭐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된다. 이 청구하여가 좀 빠져 있네요, 표현이. 그래서 이제 여기도 시대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시대장으로는 긴급체포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24시간이어야 되고, 야간 집행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이사야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에요. 성이사야. 체포가 성공했느냐, 24시간 내에 있느냐, 야간 집행, 이것까지 함께 공부를 해주세요. 성이사야. 자, 217조 1항 먼저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도 대상으로 해서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217조 1항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압수 대상물에 대해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자, 영장주의 예외일 뿐 완화하는 조문이 아니다. 이건 216조 1항 이유하고 검토가 똑같아요. 그래서 피고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압수가 가능하고, 판례도 긴급체포 사유로 범죄 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증거물 또는 몰수물이다. 그래서 같은 취지고. 그러면 살인죄의 증거물 대상이 되지만 어떻게 마약은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220조는 216조와는 달리 216조의 경우는 요급 처분을 허용하고 있어서 주거주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야간 집행도 규정되지 아니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16조의 경우와 달리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어요. 요급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바. 하지 않는 바.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 집행이 금지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체포 1시간, 20시에 체포했으니까 21시에 이루어졌다면은 야간 집행으로서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16조와 217조까지 안 되니까 이렇게 영장 없이 압수한 칼과 필로폰은 영장주의 예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위법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천명하는 영장주의의 중요성 그냥 위수중이다. 이렇게 바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위수중에서 영장주의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그냥 거론을 하고 바로 처리를 해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로 이제 넘어가서 유죄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보시라고 하는 건데, 이 유죄는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오늘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관계가 사법시험 사실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의자 갑이 마약을 거래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적법하게 긴급체포, 알약을 집어넣으려고 하자 알약을 꺼내 압수하였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며 직후 영장을 청구하였다. 알약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냐. 긴급체포는 뭐 안 물어보기 위해서 넘겼고,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 근거로 내려가서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물건에 대한 강제 압수. 그래서 조문 3개 지워버리고, 3개 지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요. 체포 현장, 체포를 하고 있는데 집어넣었으니까 체포 현장. 범죄 장소, 마약을 거래하고 있는 장소를 급습했으니까 범죄 장소. 그다음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 긴급 체포가 성공했고 장소적 제한도 없으니까 오케이다. 자, 그래서 216조 1항 2호의 예외와 관련해서 자, 오늘 본 문제니까 간단하게 조문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견해에 의해도 긴급 체포 사유로 된 물건 시대장후에서 체포가 성공, 일단 대상은 피의사건과 관련되고 뭐 장소든 체포 현장 맞는 것 같고 사후영장 있는 것 같고 시간에서 이제 체포 착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아직 체포가 성공하지 않은 단계라는 점에서 충족되는지 문제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체포가 성공하지 않은 어떤 뭐 단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생각에 따라서 시간적 접착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시간적 접착성에서 이거 설명은 이제 체포 실현설에서부터 시간적 장소적 접착설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짧게 쓸 때는 제목만 쓰면 되고요. 우리 판례는 바로 존재합니다. 이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않는 상태 216조 1항 2호 212조는 현행범 체포의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체포 착수설이고 그 다음에 검토 사안 적용까지. 자, 그 다음에 216조 3항으로 가서 어떤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 긴급을 위하여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 사후 영장까지. 여기는 이제 마약 수수의 범죄 장소로 볼 수 있고 여기는 실제 마약을 거래했으니까 그래서 영장도 발부받아서 괜찮고. 자, 그 다음 217조 1항으로 가서 긴급 체포된 때로부터 24시간 내 하나에서 이렇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면은 성공했고 24시간 내 1시간 뭐 직접 했으니까 야간 집행 제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야간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체포를 성공했느냐 이건 이 사안의 특수성이니까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알약을 꺼낸 것은 사실상 긴급 체포가 완성된 이유 아니겠느냐. 몸을 자해하고 나서 입에서 꺼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충족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례를 공부할 때 다양하게 영장주의 예외 사례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이 기본 사례에 좀 충실하게 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그 다음에 또 소지품 검사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